2022년 9월 24일 GTQ 포토샵 1급의 A 유형 문제 3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출력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서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파일 저장 규칙의 JPG 이 파일 사이즈에 맞게 문서를 제작해 줘야겠죠? 600에 400 픽셀. 자, 이거를 파일에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600에 400 해주시면 되겠죠? 600에 400. 72에 RGB 잘 들어왔고요. 이름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해놓으시면은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할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은 이런 사이즈가 됐어요. 자, 문서가 만들어졌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배경을 넣어주면 되네요. 669999. 자, 여러분들 이 복사하실 때도 이 샵 부분 빼고 그냥 요 가운데다 대고 그냥 더블 클릭 해주시면은 숫자나 문자를 통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해서 배경을 넣어줄게요. 자, 우리가 배경은 아래쪽에 이 도구 상자의 컬러 팔레트 부분에 이 배경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색깔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것만 넣어주면 되나요? 아니죠. 배경에다 넣어줘야겠죠. 레이어 선택하고 위쪽에 편집에 7 눌러주신 다음에 좀 배경에다 했으니까 배경하고 확인. 배경에 색깔이 잘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1급의 7번 이 JPG 파일을 열어주면 되네요. 파일에 열기 눌러서 1급의 7 JPG 파일을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에 줄여볼게요. 이미지 크기로 가서 600으로 줄였을 때 400으로 딱 떨어지는 이미지였어요. 비율 제한 잘 걸어놔 있죠. 확인 눌러주니까 이 파일은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동 도구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다음으로는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블렌딩 모드. 자, 블렌딩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위쪽에 바로 블렌딩 모드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걸 소프트 라이트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소프트 라이트. 바꿔주니까 이미지가 우리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미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주기 투입구가 조금 더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좀 옆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보시면은 150에 한 180 정도? 150에 180 정도 되는 지점이 여기 있는 이 점이 요 이미지의 요 부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나요?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아마 겹쳐있는 그림 중에서 어떤 효과들 때문에 가려지게 될 거예요. 자, 소프트라이트까지 했고 레이어 마스크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만들라고 나와 있네요. 1급의 7번 요거니까 우리 또 안 헷갈리게 이름을 적어줘야겠죠? 1의 7이었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요거는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색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흰색과 검정인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레이어 마스크에다 대고 이렇게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반대로 되죠. 자, 컨트롤 Z 한번 눌러주시고 이전 상태예요. 반전을 눌러주시면 여기가 흰색에서 검정으로 됩니다. 자, 여기 눌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시죠? 자, 흰색에서 검정으로 된다는 얘기는 레이어 마스크의 흰색은 보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고 가로 방향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쫙 해주면은 자,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뭐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의 흰색은 이 레이어가 보이는 상태, 검정색은 이 레이어가 안 보이는 상태. 그렇다면 여기 중간에 위치한 중간지대인 회색은 보일랑 말랑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끝났죠? 1급의 8번 요거 한번 볼게요. 파일에 요거 닫아줄게요. 1급의 8번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1급의 8번 이미지가 잘 가져와졌고요. 자, 우리가 이 8번은 필터 효과를 적용하는 거네요. 일단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무브 툴, 이동 도구 툴로 이렇게 끌고 가져오신 다음에 이 창은 닫아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볼까요? 의자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을 좀 지우겠습니다. 헷갈려서요. 네, 선 지우기.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필터의 드라이 브러쉬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1, 요거 1-8번, 1-8번인 거고, 위쪽에 필터의 필터 갤러리. 모든 필터 효과는 다 그냥 필터 갤러리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드라이 브러쉬인가요? 드라이 브러쉬. 마침 이번 문제 쓸 때 예술 효과 부분에 있었네요. 드라이 브러쉬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적용이 됐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니까 또 그라디언트인데 이번엔 세로 방향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부터 씌워보죠. 선택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빵꾸 뚫린 네모, 이게 레이어 마스크죠.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쭉 해주면은 보일랑 말랑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로 방향이 아래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도한 대로 잘 됐죠? 그 다음에 1급의 9 이것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파일에서 열기 눌러서 1급의 9 이미지를 열어주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 번쯤 저장하고 들어갈게요. 혹시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파일에 요걸 선택해야 돼요. 이 창, 우리가 작업하는 창, 저장할 창을 선택하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수험번호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이미지 폴더 아니죠? 위쪽에 GTQ 있는 데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여기다 저장 눌러주면 일단 저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컨트롤 S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누르시면 돼요. 자, 우리가 1급의 9라는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이미지 자체는 지금 보니까 클리핑이 되어 있네요. 일단 거친 파스텔 효과부터 줘볼게요. 필터의 거친 파스텔 효과. 자, 필터의 필터 갤러리 가서 거친 파스텔 효과. 여기 마침 있네요. 자, 요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문제를 보니까 요거는 클리핑을 하는 문제 같아요. 자, 일단 1급의 10번부터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은 좀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 1급의 10번 문제도 1급의 10번 이 이미지도 열어주겠습니다. 1급의 10번 이미지 가서 1급의 10번 이미지를 열어주니까 자,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손, 그 다음에 태블릿 부분을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로 딴 다음에 여기 나머지 레이어 스타일로 뭔가 효과를 줬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바로 1급의 9에 있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클리핑을 시켜주면 된다는 문제네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빠른 선택 도구 이걸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브러쉬의 커서가 너무 작거나 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럴 때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좀 더 커져요. 혹시라도 캡슐락이 눌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프리사이즈라고 해서 정확한 브러쉬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캡슐락을 다시 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 쭉 해주시고 선택이 됐죠? 이렇게 선택이 됐고 태블릿까지 같이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뺄 부분은 조금 이따 빼면 되니까 자, 이 안쪽도 같이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Alt키를 누르고 안쪽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손 선택이 됐고요. 자, 지금 상태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볼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을 때 좋은 점은 이렇게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브러쉬 선택하고요. 자, 이런 거는 좀 경계가 뚜렷해야 되니까 우리가 딱딱한 브러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러쉬 선택하고 위쪽에 브러쉬 부분에서 딱딱한 붓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 적당히 크게 해주신 다음에 불투명도는 일단 정확한 값으로 이 검정이 아니라 흰색이겠죠?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다 보이게 돼요. 자, X를 누르면 검정과 흰색이 바뀝니다. 전경과 배경색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냥 너무 어색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됐고 여기도 살짝 시계 부분이 좀 지워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X 눌러서 또 필요 없는 부분 지워주시고 자, 대략적으로만 할게요.
대략적인 모양만 나오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줌 툴로 좀 오른쪽으로 당겨갖고 브러쉬 다시 선택해서 브러쉬 크기 작게 해주고 검정은 안 보이는 거 더 작게 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잘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도 역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자, 요 이미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가져오겠습니다. 자, V를 누르면 이동 도구 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있는 대로 우리의 원본 파일이 있는 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자, 손이 딱 가져와졌고요. 이 손의 위치는 지금 한 280 정도 선에 있네요. 280 정도 선에 맞춰놓고 크기를 늘려보겠습니다. 자, 280 정도 선, 200 한 요 정도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위치시켜 줄게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동할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경계선이 나온 상태로 이동을 해 주셔야지 다른 레이어를 선택할 염려가 없어요. 여기다 맞춰주고 위쪽에서는 한 50 정도 선에다가 이 태블릿의 끝을 맞춰주면 되네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아래로 내려줄 때 쉬프트를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를 잡지 말고 우리가 좀 크게 해서 쉬프트 눌러주고 50선에다가 맞춰줄 거니까 요 정도에다가 얼추 맞았네요. 엔터. 자, 안내선은 잠가줄게요. 안내선 지우기. 안내선은 지워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로 이너 글로우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1급의 10번. 자, 요거는 1의 10번이었죠. 아직 9는 안 가져온 거예요. 자, 이 9를 내부 광선, 이너 글로우, 내부 광선, 요걸 선택해 주셔서 요 색깔을 색깔은 따로 하라고 나와 있지 않네요. 선, 스트로크, 5픽셀 이걸 하라고 나오죠. 내부 광선에 선을 5픽셀에 그라디언트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라디언트. 아래쪽에 칠 유형을 그라디언트로 바꾸고 이 그라디언트 색상을 여러분들 첫 번째 있는 색상을 저는 복사했거든요. 방금. 여기 두 번째 색상도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따가 이렇게 복사해서 두 번째 거에다가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면 그라디언트 잘 들어왔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로 했을 때 이런 점이 바로 좋은 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울퉁불퉁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빼주시는 게 좋아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시고 한번 M을 눌러보시면 이런 모양, 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요 1-10번은 지워줘도 되겠죠? 1-9는 아직 안 가져왔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이 아래쪽 부분에 이 태블릿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고 브러쉬로 검정색으로 여기를 브러쉬 크기 조절해서 칠해주면은 일자로 된 태블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M을 누르면 여기 있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그래서 좀 삐져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정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고 브러쉬로 지워주면은 자, 이쁘게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숫자 0. 너무 커졌네요. 100% 비율로 해서 그래요. 자, 요거를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좀 작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선택 영역 지정했던 거 해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D. 항상 기본은 V 눌러서 요거요. 자,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이 아래쪽은 주황색이고 위쪽은 분홍색이네요. 아래쪽 분홍색, 위쪽에 주황색. 요건 아래쪽 주황색, 위쪽에 분홍색. 요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각도가 안 맞으면은 여러분들 획 부분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각도를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쪽에 우리 여기다가 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이미지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W를 눌러서 요 부분만 이렇게 안에 태블릿 부분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W
이 부분은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또 브러쉬 크기 작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 안쪽 부분이 선택이 됐죠? 여기 안쪽에 이 태블릿 아래쪽까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계속 여기 이만큼 선택이 되고, 이런 표시들도 이렇게 보면은 선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W, 요 빠른 선택 도구로 추가로 선택을 해줘야지 빠지지 않겠죠? 이 부분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요 1급의 9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들어와서 클리핑이 돼야 됩니다. 자, 클리핑 혹은 이 안쪽에 선택 영역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부분만 보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급의 9 부분 이 창을 선택하시고요. 효과는 적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 도구로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겠죠. 자, 끌고 왔고, 일단 이 선택 영역 지정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일단 해제해 주신 다음에 이 정도 적당하게 1-9에 이미지를 넣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자유변형 툴로 Shift 누르고 조절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일단 그래서 눈을 잠깐 가려주고요. 엔터 키를 누르고 눈을 가려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보죠.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이 손이 있는 태블릿 부분에서 태블릿 부분만 W를 눌러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도 잘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됐고, 아래쪽에 이런 검정색 부분도 사실 없었어요. 아까 전에 문제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눈을 켜주겠습니다. 자, 눈을 켜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이 레이어 9번 1-9라고 적을게요. 1-9 1-9라고 적은 부분에 지금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만 눌러주면은 알아서 클리핑이 돼요. 여기 조금 어색하게 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서 아까 전에 한 거랑 똑같죠? 이번에는 보이게 해야 되니까 M을 누른 다음에 사각형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 브러쉬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안 보여야 되니까 이 부분을 칠해 주시면 태블릿 부분이 사라지겠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됐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된 부분들은 이 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셔도 돼요. 뭐 검정색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안 되네요. 여기를 좀 작게 해서 이렇게 해주실게요. 여기 검정색 부분도 좀 남아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더 보여야 되니까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고 브러쉬로 이 부분을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1급의 11번 JPG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와서 파일에 열기 JPG 1급 11번 요거를 가져온 다음에요. 자, 지금 가져올 이미지는 지금 보니까 코드가 왼쪽 편에 있어요. 근데 지금 거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자유변형 툴로 변경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자동차 모양만 좀 가져와야 되겠네요. W 눌러서 이 빠른 선택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브러쉬 크기 적당히 너무 크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쪽에 좀 꽉 찰 정도로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하면 좀 보이겠죠? 조금 확대를 하면, 자, W 눌러서 뺄 부분은 Alt 키 누르고 빼주시면 되고, 추가할 부분은 그대로 누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플러스 버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 상태가 플러스거든요. 자, 선택 영역 추가로 지정해 주시고요. 또 아래쪽도 이렇게 코드 있는 부분까지 선택을 해 주실게요. 이렇게 조금 자글자글한 부분들은 브러쉬 크기를 조금 작게 해 주신다거나 해서 W 눌러서 이 부분은 브러쉬 크기 작게 해서 Alt 키 누르고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자동차 모양. 자,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W 눌러서 브러쉬 크기 작게 해서 뺄 부분 Alt 키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줌 툴인 상태, 줌 키보드에 Z를 누르시면 줌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당겨줘도 되고요. 왼쪽으로 당기면 줌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이런 식으로 잘 선택을 하면 돼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기도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여기도 선택하고, 위쪽도 마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브러쉬의 크기를 작게 해서 Alt 누르고, 이렇게 뺄 부분은 또 빼줘야 되겠죠? 여기도 빠져야 되니까. 자, 일단 올바르게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대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항상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모양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V 눌러서 이동 도구 툴로 얘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가져왔으면 자, 얘는 닫아줘도 되고요. 아래쪽에 지금 보니까 지금 전체 크기가 일단 한 50 정도 선에 이 코드의 끝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200보다 조금 더 위에 180 정도 되는 데다가 한번 가이드라인을 그려보죠. 180 이 정도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였죠? 50 정도 되는 지점이 시작점이었어요. 50. 자, 여기다가 얘를 맞춰서, 자,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Shift 눌러줘야겠죠? 자, 컨트롤 T 눌러서 자유변형인 상태에서는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가로로 뒤집기가 됩니다. 자, 눌러서 코드의 방향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얼추 맞는 것 같나요? 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 손과 이 코드의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자, 지금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좀 더 올리고요. 자, 엔터 누르면 되고, 다음으로 할 거는 색상 보정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노란색 계열로. 자, 노란색 계열. 자, 이거는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죠. 원본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원본 선택한 상태로 여러분들 위쪽에서 보면은 이미지의 아래쪽에 조정에 색상을 바꿀 때는 색조 채도 부분에 가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자, 이건 노란색 계열이잖아요. 노란색 계열. 그러니까 색상화, 어차피 똑같은 색깔로 다 만들면 되니까 색상화 눌러주시고, 노란색 계열. 이거 잘 안 보일 때는 채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계열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잘 만들어졌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내부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내부 그림자, 자, 요걸 눌러서 그림자를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잘 나왔습니다. 나머진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또 하라는 거예요. 쉐입 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에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 그 답안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만들라는 겁니다. 쉐입 툴 부분에서 세 가지를 다 그리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손 모양이 있는데요. 손 모양 그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커스텀 쉐입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눌러주시고, 위쪽에서 손 모양 어디 있는지 볼까요? 손 모양 옆에서 가리키고 있는 듯한 그런 손 모양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하고, 자, 얘도 크기를 맞춰서 그려줘야겠죠? 자, 450 정도 지점, 450 지점에 50, 450에 50, 여기다가 맞춰서 그려주면 돼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이 그릴 때의 색깔이 바로 이 위쪽에 설정된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색깔도 좀 바꿔줘야겠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일단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깔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서 색깔을 붙여넣기 하고 확인 눌러주면 색깔 잘 들어왔죠.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자, 이게 맨 위에 있는 거 맞습니다. 맨 위에 있으면 되겠죠.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 눌러서 이 색상을 따로 정하는 건 아니네요. 불투명도만 60%로 하면 돼요. 자, 설정하고 그 다음 불투명도만 60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잘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요거예요. 요거
쉐입 툴 모양 도구 회오리 모양이에요. 쉐입 툴 다시 선택해서 회오리 모양 찾아보죠. 회오리 모양 여기 있네요. 요거를 중간 부분에 어느 지점이죠? 요거는 한 200 정도 되는 지점에 500에 200 정도 되는 지점에 200 정도 되는 지점 여기에 맞춰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Shift 누르고 또 그려주면 되고요. 이거는 더 오른쪽에 있네요. 손이 제가 볼 때는 손이 너무 아래로 위치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손 같은 거를 여러분들 추후에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면은 손 모양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가져왔던 손 모양 요것과 따로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를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살짝 내려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까지 같이 선택을 해준 이유는 요걸 같이 선택을 안 하고 얘만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자, 이 모양 부분을 보니까 이제 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됐죠? 엔터 누르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색깔은 요거예요. 요거를 선택하면 되고, 자, 두 개의 색깔이 나와 있다는 거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랑 여기도 있네요. 여기. 그래서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노란 색깔 잘 들어왔죠? 요거는 왼쪽 편에 가야 되네요. 또 그리기 뭐 하니까 요 상태로 우리 모양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컨트롤 J를 누르면 복제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얘는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동시켜주고, 얘는 어디 위치에 있나요? 300에 100 정도 지점. 자, 근데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로로 뒤집은 다음에, 자, 이렇게 끝으로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번엔 가로로 뒤집기까지 해주면은 방향도 맞았죠, 이제. 300 정도 되는 지점에, 300 정도 되는 지점에, 우리 100 정도 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조금 더 크기를 크게 키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란 색깔 잘 들어왔죠? 이 위쪽에 있는 요 회오리만 요거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 회오리의 색깔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건 흰색이에요. FFF는 흰색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FF. 자, 한번 저장해 볼까요? 컨트롤 S 눌러서 도중에 한번 저장해 주겠습니다. 작업량이 많아질 때는 이렇게 꼭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쉐입 툴 도구 사용. 자, 여기 이 사람을 그리는 거네요. 또 한번 쉐입 툴 선택하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야지 만들어지는 레이어가 가장 위쪽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자, 사람 모양 가보죠. 사람 모양. 자, 여기서 이건가요? 네, 요거 맞네요. 자, 요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위치에 있는지 450선 딱 중앙에 있네요. 머리가. 그리고 270 정도 270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머리가 딱 위치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얘를 클릭하고 그리면서 Shift 눌러주면 되겠죠. 자, 너무 크니까 손 쪽에 조금만 아래쪽에 위치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수치를 정확하게 한번 측정해 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자, 요 사람은 레이어 스타일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색깔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 레이어 스타일. 자, 레이어 스타일 어딨냐?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여기서 첫 번째 색깔, 자, 요 부분 선택하고 첫 번째 색깔을 컨트롤 V. 자, 색깔 처음 거 들어왔고요. 두 번째 색깔도 더블 클릭해서 자, 두 번째 색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뒤쪽에 쉼표라든지 아니면은 띄어쓰기 이런 것들 잘 지워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6자리인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엔터 누르면 색깔이 잘 들어왔습니다. 요거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초록색에서 주황색, 요것도 잘 되어 있네요. 마지막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만 좀 주면 돼요. 여기다가 추가로 이 효과 부분 더블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 체크해 주시면은 그림자 효과 잘 들어왔죠? 자, 이렇게요. 자,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문자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2050과 탄소 중립 법제 자, 이쪽에 보시면 도둠체로 54포인트와 38포인트라는 거는 딱 봐도 2050이 54포인트고 그 아래가 38포인트겠죠? 그러면 우리 T를 눌러서 타입 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위쪽에 먼저 폰트의 크기를 정하고 들어가죠. 54포인트 도둠체. 자, 도둠은 맞고 54포인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54 엔터. 그래서 클릭하고 저는 방금 전에 그 글자 복사했거든요. 컨트롤 V 눌러주시면 글자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 빈 칸을 지워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T 한번 눌러주시면은 문자 표시가 나와요. 문자에 대한 패널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지금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드래그 하는 게 좀 힘드시면은 그냥 커서 아무데나 위치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이걸 바깥에서 컨트롤 엔터 누른 다음에 이 바깥에서 아예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수정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넓어갖고 요거를 좀 줄여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해줄게요. 자, 얘가 54포인트였고 아래쪽에 있는 이 탄소 중립 법제화가 38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만 따로 선택을 해서 38포인트 따로 없네요. 그럼 직접 입력해 줘야 되겠죠? 38 엔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면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단락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엔터 눌러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단락 부분에 가서 가운데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동 도구를 선택했을 때 컨트롤 T 한번 눌러보죠. 이렇게 잘 나오죠. 이거는 어디 위치하나요? 여기에 얼추 한 200 위쪽이고 350 전. 좀 더러우니까 아래쪽에 보기에 안내선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안 나오는 메뉴들은 이렇게 현재 자유 변형 툴인 상태라서 그런 거니까 엔터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200에 하나 둘 셋 넷 200에 350 정도 되는 지점. 보기에 안내선 지우고 200에 350 조금 안 되게 이 정도 크기로 정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글자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레이어 스타일이 먹어 있어요. 그럼 레이어 스타일부터 정하고 나서 이렇게 구부리는 걸 해보죠. 일단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하래요. 세 가지 색이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해보죠. 글자 선택하고 요건 옆에다 뺄게요. 문자 부분을. 자, 여기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한 다음에 그라디언트는 여기 있는 색상이죠. 요걸 선택하고 세 가지 색이니까 하나 찍어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색깔에는 자, 방금 복사한 거. 자, 두 번째는 요 색깔. 두 번째 색깔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깔 확인.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거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세 번째 색깔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런 거 지워주고 난 다음에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은 들어왔는데요. 색깔이 보라색에서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잘 됐죠? 자, 여기다가 스트로크 2픽셀의 요 색깔, 2픽셀의 자, 여기서 획 부분에 가서 2픽셀. 자, 2픽셀의 색깔은 요 색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얼추 비슷해지고 있어요. 드롭 섀도우까지 그림자 효과 체크만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글자의 모양 자체를 좀 바꿀 때는 여러분들 글자 메뉴가 선택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자 메뉴죠.
여기 있는 문자 메뉴 선택하고 위쪽에 컨트롤 패널. 자, 요거 안 나오면은 창에서 아래쪽에 옵션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버전의 CC 버전은 뭐 하나 더 만들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라는 메뉴로 아예 빠져 있어요. 여기서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한 걸 찾으면 돼요. 이제 여기 약간 뭐 부채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스타일 부분에 가보니까 뭘까요 이게? 부채꼴. 네, 이거 같아요. 왜냐면 이 끝에가 같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 구부림이 심하니까 요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20 정도 하니까 비슷해 보이거든요.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으로 좀 배치하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 법제화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이 문자 효과 2번 요걸 복사를 해서 이번에 에어리얼 글꼴로 레귤러체 18포인트네요. 자, 요 마지막 레이어 선택하고 에어리얼체 에어리얼이라고만 쓰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곳에 가면 있겠죠. 에어리얼체로 해서 요거는 18포인트 적용을 하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제가 자, 요렇게 작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얘가 기존 거는 놔둬야 되겠죠. 일단 컨트롤 Z 눌러서 이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럴 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 도둠체였잖아요. 도둠체로 다시 돌릴게요.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수예요. 도둠체고 그 다음에 그냥 바깥쪽을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쓰고 바꿀게요. 그럼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어졌죠. 컨트롤 V 누르면 지금 이 문구가 들어왔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조금 눈에 보이는 대로 가져오신 다음에 컨트롤 A 누르면 안쪽에 깜빡일 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에어리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에어리얼 글꼴로 바꿔주시고 18포인트로 네,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요 색깔로. 자, 글자의 색깔은 우리 컨트롤 A 눌러서 이 문자의 색상 부분에 혹은 위쪽에 컨트롤 패널 부분에 이 부분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걸 붙여주시면 되고 확인. 글자는 색깔 바꿨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2픽셀에 요거 스트로크도 줄게요. 일단 확인 눌러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얘한테 효과를 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선 누르시고 선은 2픽셀이었나요? 2픽셀 2픽셀이었나요? 2픽셀 2픽셀의 색상을 여기를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다음은 여기까지네요. 그래갖고 구부리면 되나요? 네, 이렇게 구부리면 됩니다. 똑같이 부채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선택하고 T를 눌러서 위쪽에 메뉴를 부채꼴 이걸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부림이 심하죠. 얘는 한 34 정도로 할게요. 저는 확인 눌러주시고 배치만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나 얘를 수정할 거야. 얘를 배치를 다시 할 거야. 여기다가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추 비슷한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뒤쪽에 맨 처음에 우리 가져왔던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조금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나무를 좀 더 크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아까 가져왔던 이미지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랬던 거예요. 쉬프트를 누르고 비율에 맞게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자, 이제 얼추 비슷하게 나오겠죠? 엔터.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탄소 중립은 넷째로 요 아래쪽에 있는 글꼴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탄소 중립은 넷째로 요거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왜냐면 따옴표까지 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따옴표까지 그러니까 통째로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16포인트에 000000 자, 여기다가 T를 눌러서 또 써줄게요. T를 눌러서 자, 요거는 여기서 지금 선택한 거에서 바로 위쪽에 생길 거예요. 그냥 클릭해 주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V 잘 가져와줬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도둠체로 16포인트 16포인트에 도둠체
됐나요? 색깔은 요거예요. 색깔은 여기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꿔줬고,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은 2픽셀의 그라디언트. 2픽셀의 그라디언트. 자, 일단 바깥으로 나가보죠. 컨트롤 엔터 혹은 위쪽에 확인 눌러서 나간 다음에 그라디언트 줄여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아니라 선이군요. 선. 획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는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획을 눌러서 아래쪽에 7이 현재는 하나의 색상인데 그라디언트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색깔은 요거였고요. 엔터. 두 번째는 요거를 두 번째 색깔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엔터. 자, 이게 아래에서 위로 점점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확인. 2픽셀이었죠 지금. 2픽셀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아래쪽에 잘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픽셀 되는 지점에 배치만 하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20픽셀 정도 되는 지점, 이 정도에다가 얘를 이렇게 배치만 해주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겹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마지막 전환 산업 건물, 요거를 도둠체 16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맨 마지막인데 맨 위쪽에 일단 나와 있죠. 자, 여기다가 그대로 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16포인트는 똑같으니까 16포인트 도둠체. 그냥 클릭해서 글자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컨트롤 V 눌러주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썼던 글자 요거를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복제했던 글자를 붙여넣기 한 거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일단 바깥으로 나오겠습니다. 색깔을 요걸로 바꿔줄 건데, 자,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 색깔 초록색이고 그 다음은 요 색깔로 하래요. 자, 첫 번째 색깔부터 해주죠.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어떤 게 무슨 색깔인지 봐야죠. 자, 얘만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위쪽에 혹은 문자 패널에서 얘를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초록색 얘네요. 확인 눌러주니까 초록색이 잘 들어왔고, 이 두 글자만 이 색깔이에요. 오렌지 색깔. 이걸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얘를 눌러서 컨트롤 V 누르고 확인. 자, 그러면 잘 들어왔죠? FF33 맞나요? FF3300. 네. 그리고 나서 선의 스트로크를 2픽셀로 주라고 나와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로 줘야 되니까 우리가 요거 하나의 레이어지만, 네, 일단 레이어 선택하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는 건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문자 패널. 지금 상태에서 스트로크만, 선만 주면 되겠습니다. 선을 2픽셀로 색깔은 방금 전에 복제했던 이 색깔로 넣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도 위치가 거의 끝부분에 위치하네요. 여기는 20, 한 10 정도? 네, 여기다가 이제 거의 끝부분이니까 이 정도에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한 10, 20 정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됐겠죠. 자, 이런 안내선들 다 없애야 되니까 위쪽에 창 부분에서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 다 없애야 되니까 안내선 지우려면 보기 부분에 가서 안내선 지우기. 자,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트롤 T 같은 걸 눌러갖고 자유 변형인 상태에서는 이런 메뉴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엔터 키를 한번 쳐주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자, 위쪽에 보기 부분에서 아래쪽에 안내선 지우기 눌러주시면 다 선이 지워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요거는 지금 조금 더 위쪽에 있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보세요.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600에 400짜리 JPG 파일로 내보내야 되니까요. 그냥 이 포토샵 파일로 한번 저장하는 거는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자, 파일의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거나 아니면 위쪽에 파일에 뭐 웹용으로 저장 눌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JPG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JPG 파일로 수험번호, 여러분들의 이름, 그 다음에 3번 문제다, 요거를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런 건 다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엔 포토샵을 저장해 줘야 돼요. 60에 40, 10분의 1이에요 항상. 자, 이미지 가서 이미지 크기를 60으로 줄여주시기만 하면 비율 제한 보시고요. 40 확인 눌러주니까 이미지 작아졌습니다. 이 상태로 포토샵으로 저장하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포토샵 잘 저장이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저장 누르면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계속 그 위에 덮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고창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기 때문에 덮어 씌우겠냐 이런 얘기예요.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잘 저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닫아주면은 GTQ 폴더에 갔을 때 이렇게 3번 JPG와 3번 포토샵 파일이 같이 준비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 문제도 마쳤습니다.